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가 지금 우선주가 엄청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상승 랠리가 끝물인지 한번 이제 뭐 미국 증시 상황하고 또 코스피 전망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 금요일이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아래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파란불로 전환까지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우 산업은 1.9%, 나스닥은 1%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이제 여기엔 없지만 1.3% 정도 오른 304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우는 이번 주에 5.5% 내렸고요. S&P는 4.78%, 나스닥은 2.3%가 하락을 한 거로 지난 3월 20일 그 폭락 이후로는 주간 이후 최대 하락을 보인 주였습니다. 어제도 뭐 상승을 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대폭락 이후 이제 반발 매수세랑 양호한 지표 같은 걸로 이제 큰 폭 올랐지만 장중에 이제 그런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그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뭐 일자리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참 복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부딪히는 모습으로 변동성이 좀 큰 모양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질병 확진자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는 여기에 이제 표시는 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도 지금 뭐 전혀 감소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미국을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2만 명 이상은 계속해서 여기 지금 최근에도 2만 명 이상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우선주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 우선주라는 게 통상 이제 순환매 마지막 국면에 매수사가 몰리기 때문에 이게 조정 신호냐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두산퓨얼셀 우 요것도 상한가, 깨끗한 나라 우 이것도 상한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 SK케미칼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한 시총 800억 정도 되는 우선주인데 요것도 이제 상한가는 아니네요. 상한가 갔다가 요거는 22.7% 정도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주 중에 시총 상위 20개로 구성된 이제 코스피 우선주 지수가 있는데 2415로 그 이달에만 12%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달에 이제 코스피 200은 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더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면 우선주는 그러니까 일반주랑 다르게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가 뭐 자녀 재산을 만약에 회사가 처분한다 하면은 그런 그걸 혜택을 받을 권리는 더 보통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삼성전자 이런 SK 하이닉스 일반 주식에 비해서 더 우선을 하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주주총회나 이럴 때 의결권이 없는 그런 종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배당을 많이 받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우선주를 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뭐 거래량도 적고 뭐 시총도 작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이달 들어서 이런 폭등이 그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갑자기 막 그 카타르 LNG선 수주 호재가 나오면서 막 상한가를 계속 쳤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일 거래가 정지됐다고 들었는데, 그 거래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한 5거래일인가 상한가 계속 쳐가지고 거래가 정지돼서 다음에 거래 재개를 했는데 다시 또 뭐 상한가를 쳐서 또 다시 거래 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주 급등을 하는 거는 매력이 있는 이제 보통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주가 급등한다.
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동안 우선주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할 때는 순환매 장세에서 마지막에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거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데 계속해서 50명 수준 이상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참 무시하기에는 정말 신경 쓰이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어쨌든 역성장을 할 거고 2차 감염이 만약에 확산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9%까지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재감염이 확산되냐 마냐에 따라서 1% 이상의 그 국가의 그 경제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면 일단 뭐 제 내피셜을 얘기하면은 이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이제 인용을 해보면 우선 제가 상승 요인을 정리를 해보면 주요국 대비 이제 양호한 방역 성과. 이거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죠. 비록 지금 이제 몇십 명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진짜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서로 조심을 해가지고 굉장히 양호한 방역 성과가 나왔고요.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항상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이것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겠죠. 유동성은 진짜 풍부하고 또 주요국, 미국을 비롯한 뭐 일본이나 유럽 모두 통화나 재정 정책을 지금 진짜 열심히 피고 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죠. 이런 건 이제 상승 요인이고 조정 요인은 이게 되게 무서운데 2차 감염 재확산. 근데 요거는 이제 예측이 안 되죠. 그냥 뭐 확산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미국은 어제 뭐 2차 감염 없다고 또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강도에 따라서 정말 그 타격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심할만 나오는 미중 갈등 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3분기부터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새 지금 시간이 빨라서 벌써 6월이 지금 중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는 계속 그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 여름휴가 저도 이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복이 정말 그 예상했던 대로 3분기 때 드라마틱하게 탁 늘어날 수가 있을지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본시장연구원은 하반기에 코스피가 2050에서 235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했고 NH투자증권은 지금 이제 현재 증시가 코스피 2200은 가격 부담을 느낄 구간이다. 왜냐? 이번 질병 사태 이전에 코스피가 220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담되네 라고 사람들이 느낄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SK증권은 단기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다. 대신에 3월과 같이 급락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대부분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00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되는 수준인 건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만약에 뭐 3월처럼 막 1500, 1400 막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다 사죠. 그리고 이번에 봤잖아요. 연기금 그리고 뭐 증시 안정기금 그러니까 유동성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월 같이 폭락은 없다. 그러니까 1400, 1500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시장 참여들이 내버려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제 보는데 뭐 100%는 없으니까 100%는 없으니까 뭐 그냥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그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단기적으로 한 3% 정도만 조정이 와도 어제 그 계좌 공개해드린 것처럼 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3% 조정 혹은 뭐 3% 정도 상승해도 저도 이제 물린 거 빠져나올 수 있어서 조금씩 약간 저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좀 지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코스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그 보유 종목에 따라서 모두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